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이제 독립하고 종속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어떤 사건의 독립이랑 종속이 뭐냐? 자, 일단 여기 적을까요? 독립은 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 뭐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두 번을 꺼낼 때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원래 상태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은 비복원 추출이에요. 비복원 추출이에요. 자, 일단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책에 있는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 자, 지금 책에 보면 그 밑에 설명 있죠? 그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갈게요. 자,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어. 주머니에 흰 공이. 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시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야.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색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2개가 들어있는데, 자, 이 종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 2개는 반대말이긴 한데,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 다음에 독립은 특별한 케이스야. 자, 주머니에서 공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을 2번 꺼낼 거예요. 2번 꺼낼 건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꺼낼 거냐면은, 자, 복원 추출을 할 거야. 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이제 복원 추출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공을 2번씩 꺼낼 때, 여기 지금 설명해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할게. 사건 A는 말 처음에 흰 공을 꺼내는 거야. 처음에 흰 공. 그 다음에 사건 B는 2번째 꺼낼 때 또 흰 공을 꺼낼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공을 2개를 꺼낼 건데, 이제 처음에는 복원 추출을 할 거야. 자, 봐봐. 자, 처음에 공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지? 근데 복원 추출은 내가 여기서 공을 꺼냈잖아. 흰 공을 꺼낸 다음에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2번째에도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지? 그런데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렇게 들어있다. 자, 첫 번째는 복원 추출인데, 첫 번째 꺼내고 2번째 꺼내는데, 봐봐. 처음에도 흰 공이 나오고 2번째에도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꺼냈을 때 까만색 공이 나오고 2번째 흰 공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2번째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분의 3이지. 그죠? 그 다음에 흰 공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2번째 꺼낼 때도 5분의 3이죠. 그지? 그런데 밑에는, 자, 처음에 5분의 2예요.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이. 근데 검은색 공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2번째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표시를 좀 해보면, 어떻게 표시할까? 여기 있는 거대로 하려니까 더 힘드네.
에이, 이렇게 나와있구나. 봐봐. 얘가 복원 추출이 독립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흰 공을 꺼내던 검은색 공을 꺼내던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흰 공을 꺼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케이스나 처음에 검은색 공을 꺼낸 다음에 흰 공을 꺼내도 확률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흰 공을 뽑은 다음에 흰 공을 뽑든 검은색 공을 뽑은 다음에 흰 공을 뽑든 상관이 없이 확률이 일정하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자. 얘가 지금 사건 A가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사건 A고 얘는 사건 A의 여집합이지. 그지?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독립을 봐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을 하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을 하든 얘가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상관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을 하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든 지금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게 사건 B잖아.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확률은 똑같죠. 그래서 독립이야. 이름이.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흰 공을 꺼내든 꺼내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을 해볼게.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종속인데 얘도 처음 공을 꺼내고 이제 두 번째 공을 꺼내. 근데 얘는 이제 처음에 흰 공 꺼내고 검은색 공을 꺼내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사건 A고 이게 사건 A의 여집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흰 공 꺼내고 흰 공 꺼내는 게 있어. 근데 아까는 흰 공을 처음에 흰 공을 꺼내든 검은색 공을 꺼내든 이 두 개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비복원 추출이야.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 내가 여기서 흰 공을 꺼내. 그러면 5분의 3이에요. 근데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때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2야. 그죠? 자, 이번에는 처음에 이제 검은색 공 꺼내고 두 번째 흰 공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검은색 공을 꺼내.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똑같아. 그지? 그런데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서 꺼낸 검은색 공을 집어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4분의 3이죠. 아까는 처음에 흰 공을 꺼내던 꺼내지 못하던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데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 흰 공 꺼내는 거는 앞에서 흰 공을 꺼냈냐 꺼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지. 처음 결과에 종속되죠. 그래서 이름이 종속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것도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이제 막 확률의 계산 제일 끝에 이게 나와.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말 개념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곱하기만 했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식이 독립의 정의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독립의 정의입니다. 봐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을 하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을 하든 사건 A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의 정의하면은 얘가 이거이거나 얘가 이거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종속은 이게 아닌 건데
종속은 그냥 이제 종속일 때는 실은 P, B가 A면 저번 시간에 배운 뭐 곱셈 정리가 종속인 상황이에요. 선생님 사건 B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건 B가 발생을 했다는 가정하에 아니지. 사건 A가 먼저 발생하는 거지. 자, 선생님 사건 A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연달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다르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 배운 다음에 배운 이 곱셈 정리는 종속의 곱셈 정리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쭉 표로만 정리를 해줄 거야. 적을 필요 없어. 선생님 사건 A가 발생을 했는데 이 녀석이 얘가 이거랑 똑같다면 그러면 독립일 때의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식이 이거인 거가 독립의 정의인 걸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뒤로 갑시다. 그러면 선생님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 자 보세요. 선생님 사건 A,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 필요충분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은 자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인데 자 이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써. 독립의 판별식. 얘들아 니네 2차 방정식 할 때 판별식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판별식이 뭐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빨리빨리 조사하는 게 판별식이죠. 근데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판별을 하면은 자 이 녀석이 이거이면 독립이고 P, A 교 B가 PA랑 PB 곱한 것이 아니면 종속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랑 종속은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반대말. 자, 보세요. 일단은 뭐 쭉 나와 있고 여기 보충학습이 있고 뭐 한데 보충학습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해 드릴 텐데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보자. 얘. 여기 얘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냐? 이거 어차피 필수 예제에 있으니까 자, 좀 이따 정리해 드리고 여기 지금 보충학습이 보충학습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보면 개념원리에 살짝 아쉽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독립사건하고 배반사건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다시 부강을 해서 자 여기 밑에 빈칸이 있죠. 여기는 빈칸에다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잘 들어. 이제 여기다가 근데 설명을 듣고 나서 표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종속이 있어. 종속. 그 다음에 독립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반 사건을 배웠거든. 그런데 종속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시면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얘네 둘이 반대말이에요. 얘하고 얘는 반대말이 아니야. 얘네 둘이 반대말이야. 그 다음에 독립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자, 오케이? 자, 보세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 종속이니까 여기서 이제 덧셈 정리를 보시면 자, 종속일 때의 덧셈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죠? 자, 이 녀석은 PA 더하기 PB 빼기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확률의 덧셈 정리 배울 때 독립은 배우지 않은 상태였잖아.
그래서 종속하고 배반 두 개만 비교를 했었거든. 자, 배반 사건은 이런 상황이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정리를 비교해 드릴게요.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자, 그러면 얘는 P, A 교 B면, 그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조건 확률 배웠잖아.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연달아서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조건 확률에서 배운 이 지금 곱셈 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종속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오늘 뭘 배웠어? 독립의 정의를 배웠잖아. 그지?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 이 녀석이 PA로 바뀌는 게 정의죠. PB로 바뀌는 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독립의 정의가 뭐야?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을 하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을 하든, 이 B는 얘가 발생을 하든 발생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독립의 정의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걸로 바뀌는 것이 독립의 정의죠. 그 다음에 여기 P, A, 교 B인데 얘는 그대로 오겠지. 그죠? 얘가 이걸로 바뀌는 게 독립의 정의고,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이 식 자체를 이제 앞으로 제가 물론 독립의 곱셈 정리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식이 주로 쓰이는 거 뭐냐면 니네한테 문제를 주고서 이 사건이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별하게 해요. 그랬을 때 문제를 읽고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식에만 집어넣으면 돼. 해서 이 식 자체를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할게요. 이 식을 만족하면 독립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등호가 아니면 종속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독립일 때의 덧셈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독립일 때의 덧셈 정리는 얘가 바뀌어야 되지. 얘가 PA 곱하기 PB로 바뀌어야 되지. 그죠? 그럼 선생님, 배반 사건일 때 곱셈 정리는 뭐예요? 배반 사건일 때는 이게 뭐겠니? 그림 보니까 뭘까? 0이죠. 오케이? 자, 다시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종속이야. 종속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인데 종속 같은 경우에는 비법원 추출이야. 비법원 추출이야. 독립은 법원 추출이야. 근데 종속은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이런 상황이야. 근데 독립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인 걸 판별하는 거는 오직 이 식으로만 판별하는 거야. 절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별하면 안 돼.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독립은 이 식으로 판별하는 거야.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식을 만족을 하면 A랑 B는 독립이고, 얘가 이렇게 바뀐 건 독립의 정의야. 오케이?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반대말이고 여기 있는 배반은 위에 있는 두 개랑 전혀 연관이 없어. 전혀 연관이 없어.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없어서. 그나마 개념 원리가 좀 되어 있긴 한데 개념 원리도 이거를 세 개를 다 이렇게 비교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할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독립의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독립은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판별하면 안 돼. 근데 종속은 확실히 이 그림이고 배반 사건은 확실히 이 그림이야. 근데 종속과 독립은 서로 반대말이야. 얘네 둘은 서로 반대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무조건 종속이야. 근데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주고 독립이면 독립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잘 정리하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 두 개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무조건 저기 있는 독립의 판별식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건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덧셈 정리를 이걸 써야 돼. 오케이?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박스의 별표 요 문장 두 개에다가 무조건 남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자, 얘들아 봐봐. 어떤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야. 그러니까 실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 여기는 배반 사건이면 서로 종속이구나. 그러니까 독립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 근데 봐봐,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래.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 이 두 개가 반대말이기 때문에, 자,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러면 니네가 이걸 명제로 보시면은, 자, 종속이랑 독립이 반대말인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외우셔야 돼. 어떤 두 개가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야. 얘는 상관이 없어, 얘네랑. 그 다음에 A랑 B랑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근데 밑에 있는 명제를 보면 밑에 있는 명제는 위에 있는 명제의 대우 명제예요. 근데 대우는 안 까먹었지? 봐봐. 종속을 부정하니까 독립이죠. 종속가 두 번째 2번은 1번의 대우 명제야. 종속을 부정하니까 독립이 됐지. 근데 배반 사건은 부정을 하면 배반 사건의 반대말이 없기 때문에 배반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2번 문장은 1번의 대우 명제예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와. 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로 판정한다 그랬어? 다 필요 없어. 이걸로만 판별하는 거야. 독립의 판별식만 보는 거야. 이게 등호면 독립이고 등호가 아니면 독립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P A랑 B의 교집합이 PA 곱하기 PB인지 확인해야 돼. 독립과 종속을 판정하는 것은 자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PA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PB니까 2분의 1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다 이제 사건 A의 경우를 써보면 홀수가 1, 4, 5야. 그 다음에 B는 3 이하의 눈이니까 1, 2, 3이야. C는 2하고 5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하는 건 이 식으로만 가는 거야. 자, 보세요. PA가 2분의 1이죠. PB가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자 A하고 B의 교집합을 보세요. 1, 3, 1, 3이죠. 그럼 뭐야? 6분의 2지. 다르네. 그지? 그러면 A랑 B는 독립이 아니죠.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말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종속입니다. 오케이? 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이번에는 A하고 C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얘들아. 그러면 P A 교 C하고 PA 곱하기 PC가 이렇게 있어요. 자, PA는 우리가 구해놨어. 2분의 1이야. PC는 3분의 1이야. 근데 이제 얘를 구할 때는 여기에서 봐야지. 자, A하고 C 교집합은 5분의 5밖에 없죠? 그럼 얘는 6분의 1이죠? 등호가 되네? 그러면 얘네 둘은 독립이야. A하고 B는 독립이 아니고 독립이 아니니까 종속인 거고 A랑 C는 독립이야. 근데 절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별하면 안 돼. 오케이? 독립은 벤 다이어그램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B 교 C랑 PB랑 PC를 곱할 거야. 자, PB는 2분의 1이죠? PC는 3분의 1이에요. 자, B하고 C의 교집합은 2밖에 없지? 그럼 6분의 1이지? 어머, 등호가 만족하네? 그럼 얘는 독립이에요. 오케이? 되십니까? 졸려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뒤죽박죽으로 해서 미안한데 자, 요거 설명해 줄게요. 자, 보충학습. 이걸 한다는 것도 깜빡이 또 문제가 나요. 자, 113쪽입니다. 봐봐. 이것도 암기입니다. 이거 암기고 이거 증명하는 게 학교 시험에 학교 내신에 잘 나와. 내신.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지금 개념 원리에 원래는 센으로 수업할 때는 이게 센이 없어가지고 다 제가 일일이 증명을 해줬거든요. 애들은 이거 증명하는 게 서술하고 나와. 학교 내신에. 근데 CC에서 안 나올 거야 아마. 요즘은. 봐봐. 이게 뭐냐면 A랑 B가 독립이잖아. 응?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야. 그 다음에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이 독립이 되는 순간 얘네 둘도 독립이고 얘네 둘이 독립인 순간 얘네 둘도 독립이야.
그 순간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오케이? 자, 증명해 볼게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이거임을 이용해서 이를 증명해 보자.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 뭐 내가 굳이 쓸 이유가 없지. 자, 보세요. 여기는 1번은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하고 B가 독립. 자, 얘를 증명하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랑 B가 독립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랑 B랑 독립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야? 너네 둘이 독립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거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노란색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얘네 둘이 독립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야? 얘가 이거인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잘 들어.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그럼 봐봐. 여기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 자, 야, B교 A의 여집합이 B차 A인 거 안 까먹었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죠? 얘를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B차 A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로 제가 차집합 연산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를 맨날 했었죠. 얘들아, 차집합은 이것이 정의인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계산.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로 이걸로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랬지. 집합할 때.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바뀌지.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분배 법칙으로 묶었죠. 근데 1 빼기 PA가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야? 이 녀석이 이거인 거를 보여줬지. 그러면 얘랑 독립인 게 증명이 됐죠. 그지? 그러면 자, 두 번째 건 이거야. 얘네 둘이 독립일 때 얘네 둘이 독립인 거를 물어봤는데 얘는 1번이랑 똑같아. 그지? 똑같아. 봐봐. 편하고만. 개념 머리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고 우리가 지금 얘를 증명할 거지.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야? 이 녀석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인 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죠. 그러면 차집합 연산으로 이렇게 바뀌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니까 얘가 이걸로 바뀌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PA로 묶으면 이거고 증명이 됐죠. 그지? 근데 1번이랑 2번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그죠?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는 A랑 B랑 독립일 때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인 걸 증명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고 합집합의 여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지? 이건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지금 A랑 B랑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건데 얘가 이거인 거면 종속이잖아. 근데 독립이 되면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이걸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다가 PA 곱하기 PB를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중괄호를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한 거지. 여기서 일로 오는 거. 그러면 얘가 이거고 얘는 이거죠. 그럼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 증명됐지. 이거를 반드시 손으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 나와. 오케이? 그래서 A랑 B랑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 얘네 둘도 독립, 얘네 둘도 독립인 걸 다 손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필수예제 7번 볼게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종속인데 독립이면 독립이라고 줘 이렇게. A랑 여기서 지금 집합 A랑 B가 독립이래. 그러면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를 바꿔야 되지.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종속의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니까. 자, 얘를 봐봐. 너네 둘이 독립이야? 그러면 P. 얘는 PA 곱하기 P이겠구나. 그지? 그럼 이제 얘를 자 보세요. 얘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자 어디에서부터 얘는 야씨 얘가 P B차 A인지는 알죠. 얘가 이건지는 알지. 그렇게 까먹진 않았지. 그지? A차 B가 이거고 B차 A는 이거죠. 그지? 그럼 얘가 이거 바뀌고 얘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로 배웠고 얘가 지금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PB가 1 빼기 PA인데 얘는 PA의 여집합 PB가 2분의 1이야. 선생님, 당신이 방금 이거 증명했잖아요.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이지.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얘네 둘이,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방금 했잖아요. 보충학습에서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이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꿨어야지.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지? 오케이?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쭉 만들었던 과정이 아까 그 증명했던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이제 암기하고 있잖아. 그럼 다음부터 풀 때는 어이씨 니네들이 독립이야? 그러면 너희 둘도 독립이니까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 쪼개지겠구나. 왜냐하면 너희 둘이 독립이니까. 그러면 봐봐.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이지. 그러면 얘도 P A의 여집합 P B의 여집합이 6분의 1이겠구나. 어려운 사람. 뭐지? 아니야. 이게 풀면 안 되네. 근데 뭐 이걸 이렇게 쪼갰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야, 이 문제 왜 이래? 한번 봤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P, B를 구하는 거니까 물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이긴 한데 이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얘를 보면 P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일 확률이 6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 P A랑 B의 합집합은 6분의 5인 거지. 얘네들이 반대말이니까. 그지? 근데 A랑 B랑 독립이니까 PA 더하기 PB 빼기 PA PB 이렇게 되겠죠. 씨 뭐야? 얘네 둘을 이거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지금 이거에서 이걸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얘는 P B차 A인데 잠깐만 뭐야? 얘가 PB에서 PA교 B를 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집합이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죠? 근데 교집합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로 가지 말고 P A랑 B의 합집합에서 P 봐봐 그 집합 지식이 좀 필요한데 B차 A를 하려면 합집합에서 A를 빼야 되지. 그지? 합집합에서 A를 빼야 되지. 근데 얘가 2분의 1이에요.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좀만 가지고 와서 2분의 1은 여기는 합집합이 우리가 구했잖아. 여기서. 그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6분의 5를 넣어. 그러면 빼기 PA야. 그러면 PA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6분의 5에서 6분의 3을 빼니까 3분의 1이죠. PA가. 그지? 자, 봐봐. 얘들아, B차 A를 표시하는 방법이 얘는 이렇게 표시하는 건 정이고 자,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도 있지만 합집합에서 보시다시피 합집합에서 B를 뺀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 배운 지가 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B차 A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있었고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도 있었고 합집합에서 A를 뺀 것도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차집합을. 그래서 지금 얘를 써먹은 거예요. 왜냐면 교집합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왜냐면 이 상태에서 왜 이 밑에 있는 식을 썼냐면은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러면 얘가 PA 곱하기 PB PB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아까 PA의 여집합 PB가 2분의 1인데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이거고 얘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는 합집합은 이 노란색에서 뽑아냈지. 어이구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5를 집어넣어서 PA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PB를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6분의 5는 P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PB 빼기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PB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3분의 2 PB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6분의 5에서 6분의 2를 빼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던 PB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에서 최종 답은 4분의 3. 오케이? 자, 근데 실은 예전에 이런 거가 항상 수능에 항상 한 문제씩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문제도 그거 선택 수능 이전에 확통 문제를 풀어볼 이유가 없어. 그때랑 지금이랑 패턴이 달라. 무조건 3년치에서 4년치만 풀어보시면 돼. 그렇게 나오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이야. 그때 이 문제는 니네가 중학교 때도 풀었어. 중학교 때도. 자, 보세요. 얘를 지금 보시면, 자, 봐봐. 얘들아, 갑이 합격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격률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 각각 독립이잖아요. 왜냐면 이 녀석의 능력과 이 녀석의 능력은 각각 독립이잖아. 얘가 붙는다고 해서 뭐 얘가 합격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게 독립인지 모르고 그냥 풀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가 붙건 말건 이 녀석의 합격률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독립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이고.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어? 갑, 을, 합격, 불합격 이렇게 놓고, 자, 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4분의 1은 떨어질 확률이지. 덥구나. 좋은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을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떨어질 확률이 3분의 2지. 그지? 근데 갑과 을이 모두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얘도 붙고 얘도 붙는 거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는 PA 곱하기 PB로 그냥 쓴 거죠.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한다는 거는 확률의 곱셈정리잖아.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은 A랑 B랑 독립일 때 곱셈정리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지금 이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갑은 합격을 하고 을은 불합격을 한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도 이렇게 풀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풀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봐봐. A랑 B랑 독립이지. 그죠? A랑 B랑 독립이면 갑은 합격을 하고 을이 합격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2번은. 근데 우리가 아까 뭘 배웠어? 얘네 둘이 독립이면 얘네 둘도 독립이어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보세요.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이래. 그럼 얘는 뭘 물어본 거야? PA랑 B의 합집합을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PA 더하기 PB 독립이잖아. PA 원래는 이것인데 원래는 뭐 교집합이잖아요. 원래는 교집합인데 얘를 PA 곱하기 PB로 바꾸지. 그지? 그러면 PA가 4분의 3, PB는 3분의 1,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지워지면 4분의 1이어서 4분의 2 더하기 3분의 2니까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4 해서 12분의 10 해서 답이 6분의 5죠. 그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푸는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겠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지 못했잖아. 그지? 중학교 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중학교 때는 니네가 어쩔 수가 없어. 1 빼기 각과 을이 모두 불합격 이걸로 풀었겠지. 3번 적어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1 빼기 둘 다 불합격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1 빼기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5로 풀었겠지. 중학교 때는. 여기는 3번 문제는 맞잖아. 이거 니네 중학교 때 풀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종속과 독립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풀이를 적어놔. 지금 책에는 이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연습문제 스텝 2는 좀 이따 하고 이제 독립시행부터 할게요. 독립시행. 봐봐. 오늘 독립시행까지 나오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스텝 2, 3 문제 풀어줄게요. 자, 봐봐 얘들아. 수능에 반드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을 섞어서 나와. 독립시행하고 조건부를 섞어서 나오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 트렌드고 요즘 문제 봤더니 대부분 다 경우의 수를 되게 중요시해요. 경우의 수.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때는 범위가 넓잖아. 범위가 넓어서 반드시 나오는 게 중복조합. 그 다음에 무조건 100% 나오는 건 중복조합. 그 다음에 독립시행,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가 킬러로 나와. 30번에 대부분. 그 다음에 통계는 쉬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통계는 이제 확률과 통계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떨어져요. 앞에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이제 뒤로 갈수록 쉬워. 뒤로 갈수록 쉬워서 통계에서 틀리면 되게 수치스러워 해야 돼.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리는 거니까. 봐봐. 독립시행입니다. 자, 독립시행은 제가 그냥 가장 나이스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야. 내가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 같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근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 시행 결과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100번 던져. 그러면 처음 던질 때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100번째가 내가 100번을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처음에 앞면 나왔다고 해서 뒤에 했을 때 처음에 앞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 나올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독립이잖아. 내가 동전을 100번을 던지던 100번을 던지던 그다음에 1000번을 던지던 10,000번을 던져도 항상 동전을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지?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어떤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어. 중학교 때 했었는데 니네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모르고 그냥 한 거야. 봐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자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다시 쓸게요. 확률 원래는 뭐야? X를 많이 쓰는데 자 대문자 X는 X고 NCX 선생님 사건 A가 X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N 빼기 X겠네요. 그치?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랑 똑같다고? 이항정리하고 똑같아. 선생님 A 플러스 B의 N승에서 A 플러스 B의 N승에서 제가 B를 알게 뽑았어요. 그럼 제가 B를 알게 뽑았기 때문에 A는 N 빼기 알게 뽑았겠죠. 그지? 이항정리식이랑 똑같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여기서 B 대신 P를 집어넣고 A 대신 Q 집어넣는 거지. 그죠? 그 제가 그랬잖아.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이항분포 그 다음에 통계학의 끝 정규분포 이게 내용이 다 이어지거든.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무엇으로 가지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제 얘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봐. 중학생들한테. 그럼 니네 어떻게 풀었냐면 봐봐.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는데 니네 이렇게 풀었겠지?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이고 실제로 뭐 선생님들도 이렇게 풀어줘. 중학생들한테. 그럼 니네가 선생님 2분의 1이 3개네요. 얘도 2분의 1이 3개네요. 얘도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2분의 1이 2개 2분의 1 하나 2분의 1 2개 2분의 1 하나 2분의 1 2개 2분의 1 하나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계산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뭐야 봤더니 내가 얘를 3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3C2가 이거 3개 더한 거지. 그치? 그래서 3C2에다가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8분의 3이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해서 냈는데 니네가 이걸 고사리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내가 똑같은 행동을 100번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7번 나올 확률 13번 나올 확률 50번 나올 확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그렇지. 이제 방금 한 건 이제 뭐 나는 앞면이 2번 나오는데 얘는 3번 나오는 걸 했네. 그죠? 자, 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봐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자 P를 짝수가 나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P일 확률은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선생님, 자 이제 얘를 바로 계산합니다. 선생님 제가 똑같은 행동을 6번 했는데요. 짝수가 4번 나와야 된대요. 그래? 그러면 짝수가 4번 나오면 홀수는 2번 나오겠구나. 이항정리랑 똑같잖아. 그지?
자, 선생님,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이상 나올 걸 물어봤어. 그래? 그러면 어디 들어가면 뭐야? 선생님, 6번 중에서 짝수가 2번 나온대요. 그래? 그러면 홀수는 4번 나오겠네. 선생님, 6번 중에서 짝수가 3번 나온대요. 그래? 짝수랑 홀수랑 3번씩 나오겠구나. 6번 중에서 짝수가 4번 나온대요.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제곱이겠구나. 6번 중에서 짝수가 5번 나온대요. 6번 중에서 짝수가 6번 다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계산하면 되게 바보 같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 선생님, 전체에서 6번 중에서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홀수가 6번 나왔겠네. 6번 중에서 짝수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얘는 한 번이고 홀수는 5번 나왔겠구나. 그지?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1 빼기 얘는 64분의 1 빼기 64분의 6이고 64에서 7 빼면 뭐예요? 57인가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실은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야 니네 둘은 나한테 윷놀이 배웠잖아. 윷놀이. 선생님이 통계학의 모든 건 다 윷놀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 봐봐 윷놀이 봐봐. 윷놀이 봐. 도, 개, 걸, 윷, 모. 도는 앞면이 하나, 개는 앞면이 2개, 걸은 뒷면이 3개, 윷은 전부 뒷면이고, 모는 전부 앞면이지. 윷놀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6가지죠. U자락이 4개 있으니까 하나에서 앞면 뒷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개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한 번, 얘는 4번, 얘는 6번, 얘는 4번, 얘는 한 번. 윷놀이를 그림 그려줄게요. 자, 공이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오는 게 H고 이쪽으로 오는 게 T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지금 결과가 5개 나와야 되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하나, 4, 6, 4, 1. 이거 뭐야? 파스칼 삼각형. 1, 1, 1, 2, 1, 1, 3, 3, 1, 1, 4, 6, 4, 1. 파스칼 삼각형. 1, 4, 6, 4, 1. 1, 5, 10, 15, 1, 1, 6, 15, 20, 15, 6, 1. 어머, 봐봐. 내가 이걸 숫자를, 내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 숫자를 계속 쓰는 건 뭐냐면, 시행 횟수를 늘리는 거지. 시행 횟수. 그잖아. 얘는 뭐야? A 플러스 B의 4제곱이잖아. 근데 내가 이항 정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다 그랬지?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와, 씨 가운데가 두툼하죠? 얘가 정규분포야. 이제 이거를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근데 이게 내용이 다 이어져 있는 거야. 파스칼 생각하면 자, 가운데가 숫자가 제일 크고 좌우가 정확히 배치돼 있지. 그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윷놀이는 봐봐. 이걸 이제 한번 봐봐. 동윤아 봐봐. 얘가 16분의 1이잖아. 얘가 확률이 16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4고 얘는 16분의 6이에요. 얘를 제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4번 중에서 뒷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앞면은 4번 나오고 뒷면은 한 번도 안 나왔겠구나. 너를 계산하니까 16분의 1. 선생님 4번 중에서 뒷면이 한 번 나왔어요. 와! 그러면 뒷면이 한 번 나오면 앞면은 3번 나왔겠구나. 16분의 4. 그지? 선생님 4번 중에서 뒷면이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앞면도 2번 나오고 뒷면도 2번 나왔구나. 16분의 6. 맞죠? 지금 요거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확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에이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이라고 배운 거야. 얘는 4번 중에서 뒷면이 3번 나오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1수. 얘는 4번 중에서 뒷면이 4번 다 나오니까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쌓으면 파스칼 삼각형에 나오는 이 이항계수로 이루어진 이 숫자 배열이 보이시지? 그럼 봐봐. 유튜브에 보시면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쭉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콩가루를 막 뿌려요. 그럼 콩이 실제로 이렇게 쌓여. 가운데가 제일 두툼하게. 왜? 콩이 가운데로 떨어질 확률이 제일 크다는 거야. 오케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뒤져서 되게 재밌어요. 자, 아이고, 자, 독립시행 확률 할게. 자, 잘 들어.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대. 잘 들어.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이 문제를 모티브로 한 게 되게 많아.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고. 그러면 자, 얘를 좀 그럴싸하게 해볼까?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를 그래, 얘를 사건 A라고 하자. 얘를 사건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거를 이벤트라고 하자. 이벤트.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응용해서 한번 써줄게.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불안? 어떤 이벤트야?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사건 B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사건 A는 뭔데? 사건 A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지.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했어요. 그래?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봐봐. 여기서 PA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맞지? 그 다음 더하기.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하는 거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주사위 눈의 4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잘 들어.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이 녀석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쓸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면 동전을 3번 던질 건데요. 3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앞면이 2번 나오니까 뒷면은 1번 나오겠구나. 선생님, 사건 B가 발생을 하면 동전을 4번 던질 거예요. 그래? 그러면 4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앞면도 2번 나오고 뒷면도 2번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6 곱하기 8 에이씨 3분의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이거 16분의 6이죠.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고 16분의 3이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렇게 필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되게 전형적인 모의 기출 문제에서 이 문제를 모티브로 딴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게 4번 이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확률 같은 게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야. 독립시행의 확률 배우면 끝났어요. 뒤엔 쉬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다 한 거야. 니네가 독립시행의 확률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냥 이거야.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한 걸음 더. 자, 이 문제 별표. 자, 별표. 어우. 자, 근데.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점이고, 20점이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이야. 근데 동전을 8번 던져서 합계가 100점을 얻을 확률을 물어봤어.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항분포 할 때 이 문제를 모티브로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항분포 할 때 할까? 하자. 봐봐. 얘는 이제 니네가 막 모델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센 문제를 풀어줄 때 내가 이 문제에다가 막 별표를 빡빡빡빡 치라고 할 거야. 봐봐. 자, 지금 동전을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받아. 근데 내가 동전을 8번 던질 거야. 그러면 X를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합시다. 앞면이 나온 횟수. 그 다음에 니네가 이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Y를 뒷면이 나온 횟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면이랑 뒷면을 더해서 모두 8번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앞면이 나오면은 20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는데 그러면 앞면이 X번 나왔을 때 점수를 20점 얻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뒷면이 Y번 나왔을 때 이만큼 점수를 얻을 건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00점이 된다는 거지. 요 연립방정식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니네 옛날에 중학교 때 그거 배웠지? 철수하고 영희가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 진 사람은 2칸 내려가잖아. 그 문제 기억나죠?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응. 근데 아무튼 문제 읽고서 이걸 세웠어요. 그래. 그럼 얘는 2x 플러스 y는 10이고 x 플러스 y는 8이니까 x가 2고 y가 6이에요. 그러면 자 100점을 얻으려면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6번 나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확률 표시를 쓸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 8번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와야 돼요. 그래.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앞면 2번에 뒷면은 6번 나오겠죠. 그러면 2의 8제곱이 뭐야? 256이고 8C2는 뭐야? 8 곱하기 7 나누기니까 47에 28이고
얘를 4로 나누면 뭐야? 64고 64분의 7 되겠네. 오케이. 자 보세요.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니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120쪽 보세요. 120쪽. 자 수능 기출 문제 보자. 뭐야? 전부 수능 기출 문제네. 봐봐. 아 근데 역시 그냥 생으로 개념 설명하면서 수업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개념을 좀 보세요. 뭐야? 개념 원리로 확통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봐봐 106번 봐봐. 수능 기출이야. 옛날 문제겠지. 자 어느 디자인 공모 대회에서 철수가 참가를 했는데 이제 제가 못 풀어드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숙제 해오실 때 스텝 2, 3까지 풀어오면 좋아. 그다음에 제가 그 미대가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프로젝트 보고 해가지고 같이 풀어주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중요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방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온전한 방학을 주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 날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원래 1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차피 니네 그때 학교를 가잖아요. 정말 그냥 쉬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수공 챌린지는 합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정말 쉬고 싶은 분들은 쉬시는데 숙제는 왕창 낼 거예요. 숙제 왕창 낼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나와야죠. 니네가 아직 쫄리는 게 없구나. 이제 니네 3월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 3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면담을 그때 해요.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뭐라 그러는지. 자 보세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철수가 참가했대. 그래. 철수가 2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면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옛날 문제 스타일이야.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 요즘은 그냥 무조건 주머니에 흰 공, 검은 공이야. 그제? 좀 옛날 문제 스타일인데 야 점수가 이렇게 있고 뭐 관람객 뭐 이렇게 점수를 얘네들이 주나 말이야. 근데 철수가 각 항목에서 자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점수 A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점수 B를 확률이 3분의 1이야. C를 받을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랬는데 자 관람객 투표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그죠? 왜냐면 심사위원하고 관람객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이때 철수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이 딱 될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얘네 둘이 독립인데 오이씨 70점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70점 안 나오잖아요. 얘네 둘이 더하면 안 나오잖아. 얘랑 얘. 그럼 제가 요 관람객의 투표를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A, B가 40, 30인 경우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30점이면 2개 더해서 70이 나와야 되니까 30, 40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면 50점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근데 얘네 둘이 독립이라며. 얘네 둘이 독립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 그냥 이렇게 곱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해보면 오이씨 뭐야 40점 나와야 되잖아. 2분의 1이네. 근데 여기서 30점 나와야 되잖아.
6분의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점 나오려면 3분의 1이고 여기서 40점 나오려면 이것도 3분의 1이지. 여기서 20점, 50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6분의 1이고 50점 나오는 거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12분의 1, 12분의 1, 9분의 1 더하면 이거 6분의 1이죠. 6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18분의 3 더하기 18분의 2니까 18분의 5가 답이겠죠. 그지? 볼게요. 그 밑에 수능 기출 나옵니다. 야, 광면에 뭐야 숫자가 1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위에 적혀있는 숫자를 읽기로 했어. 근데 얘를 3번 던졌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눈의 합이 4고 세 번째는 홀수일 확률을 물어봤어.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스몰 a라고 하고 눈을 스몰 b라고 하고 얘는 홀수라고 하지. 근데 지금 숫자가 1부터 3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A랑 B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 3 홀수인 경우 있고 또 2 홀수인 경우 있고 3, 1 홀수인 이 세 가지 케이스 말고 또 없죠. 그죠? 그러면 얘부터 해보면 자, 첫 번째 1이 나오는 거는 6개 중에 3개잖아. 6개 중에 3개. 3이 나오는 거는 6개 중에 1개잖아. 홀수는 6개 중에 3개잖아. 그지? 2가 나오는 거는 6개 중에 2개잖아. 6개 중에 2개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홀수니까 6분의 3이죠. 자, 3은 6분의 1, 6분의 3, 6분의 3이고 자, 얘를 하면 216분의 9, 216분의 9, 216분의 12 216분의 1을 다 더하면 30이죠. 그러면 6 곱하기 5 6 곱하기 36이니까 답은 36분의 5가 없네. 이런 바보! 홀수가 뭐야? 홀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치? 에이씨. 홀수를 다 6분의 4로 바꿔야 돼. 6분의 4. 6분의 4. 6분의 4. 그러면 216분의 12 더하기 16, 12. 216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24니까 40.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36이니까 얘는 4 곱하기 10이고 얘네 둘 약분하면 9고 얘네 둘 약분하면 3분의 5 그러면 27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반드시 풀어보세요. 오케이? 숙제는 독립시행까지 개념원리 문제 싹 하고 쌤도 싹 풀어와.